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빅피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최태클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슈 챙기느라 참 매매하시느라 매일매일 저희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위 속에서 수익이 또 시원하게는 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빅피처 한번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얘기하려면 저희가 이 종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심도 있게 오늘 삼성전자 좀 저희 파헤쳐 볼까요? 네, 좀 깊이 있게 한번 삼성전자 그럴까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하면 시장하고 같이 연동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뭐 박스권 흐름 보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자, 이제 어제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 나오면서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거의 20% 이상 나와줬는데,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5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면서 앞으로 끌어갔고, 그 하단에 좀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회성 수익이 한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결국 애플이 자기들이 발주해서 가져가야 될 물량을 좀 못 가져가다 보니까 보상금 성격으로 1조 원 정도가 나타났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도 중국하고 인도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반사이익이 인도 쪽에서 좀 물량 저가폰 중심으로 좀 물량이 좀 매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이후에 좀 고가품들도 좀 나가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기대 이상의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가전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생활가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가전 쪽 매출이 늘어났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럼 왜 주가는 빠졌을까? 이 부분에서 의아할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수급 한번 보면은, 자, 어제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다 팔았는데 개인만 샀죠.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수싸움에서 시장을 이해하고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호실적 나왔으니까 이 삼성전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갭 떠놓고 음봉 때렸다면, 음봉도 아주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결국 시장을 생각했을 때 시장이 최근에 일주일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순한 영업이익만 가지고서 모멘텀 잡기에는 삼성전자가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개인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기관 외국인은 던져버린 겁니다. 아하,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추세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시초가에 산 분들은 좀 일주일 정도 고생해야 본전 오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데, 자,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추세선은 단기 한 3주 정도 추세고, 아래 거는 이제 긴 한 3개월 정도 추세인데, 결국 이 지지 라인이 52,500원, 52,000원입니다. 그러면 네. 시장이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견주하면 한 52,500원 거기서 와가지고 다시 어제 시초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조금 시장이 출렁이면서 내려가, 그러면 오히려 52,000원을 하회하면서 60일 이평선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못 올라가느냐? 갑니다. 왜? 시장은 횡보하면서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 나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은 오히려 52,000원 초반권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본업도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하모니가 만들어낸 예상치 못했던 8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봤던 그 결과치였던 것 같은데, 왜 그만큼의 주가는 못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면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 그래도 건재하면 과시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밑에 있는 뭐 장비단이라든가 이런 게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중소형 IT 쪽은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이제 언팩도 다음 달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그러면 수익 내기는 괜찮을까요? 그렇죠. 중소형가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단에 있는 네. 기술주를 우리가 이제 보자 말씀드렸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실적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더 탄력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그 하단에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IT 쪽 섹터 종목, 오늘 아무텍이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조금만 더 가면 신고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듯 그 하단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죽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충분히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겁니다.
쉬는데 그게 횡보하면서 쉴지 아니면 조금 더 겁을 주고 조정 줬다 올라갈지 그러한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지 삼성전자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고점 57,000원 충분히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주가도 서프라이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삼성전자. 실적 네. 이 실적은 아직 살아있는 호재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을 내치고 가겠다라는 거죠. 수급 주체가. 네, 네. 이게 결국 주가라는 건 수급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한 수급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온 우리 개인들을 지치게 하고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적의 서프라이즈는 살아있고 그러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결국에는 바뀌어야 되겠네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눈독을 들여야지만 조금 더 사이다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삼성전자 이렇게 저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또 아주 뿜뿜 네, 수익을 많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잖아요. 네, 전문가님 그때 살짝 헷갈리셨던 블랙핑크하고 뭐 빅히트 얘기 나오면서 이슈도 굉장히 많고 이쪽은 완전 분위기가 확 살아나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동참할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엔터주.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조심해야죠. 자,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한할령이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 소비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올렸다가 조정 주고 또 올라갑니다. 최소한 2번은 가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도 올라갔다가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일정 부분 지지 라인만 지켜주면 간다고 그랬는데 어떡한 다시 갔습니다. 그 대장은 요새 이차 환불 같은 경우가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YG 엔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YG보다는 그 하단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JYP나 SM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말 JYP가 신고가 먼저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네. 자, 그러면 먼저 YG 엔터의 주가하고 JYP하고 SM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YG 엔터를 보면은 어때요?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인데 고점은 만드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물량 나오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은 한 번 더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가 줄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재료는 돼요. 그 대신 얘네가 이렇게 행보할 때 제 이야기를 듣고 SM이나 YG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JYP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횡보가 안 하는 그냥 거의 60도, 70도 고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M도 한번 보면 SM 같은 경우도 이때 이렇게 오히려 방향성 못 잡았을 때 얘는 뿡뿡뿡 치고 올라갔죠. 네. 이렇듯 그 주식이라는 거는 키 맞추기를 하게 돼 있어요. 시장도 키 맞추기. 뭐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좀 안 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같이 가듯이 이 주식도 결국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 안 가게 되면 키 맞추기 하면서 가게 돼 있다. 일례로 뭐 서진 시스템 5G 같은 경우도 제가 네. 다른 거 막 갈 때 안 갔을 때 결국은 지금 제일 잘 가고 신고가 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제는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 챙겨야 된다고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특히 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는 네. 9월 15일이면은 저는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주가 올리는 건 우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큰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한 번에 팔면 하한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들이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횡보 내지는 올리면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들은 다 팔고 나가고 개인들은 꼭지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 특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오히려 하단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관심 가지면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엔터 쪽을 조금 넓혀서 보면은 지금 뭐 팔아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고 기회가 조금 있는 쪽에 아마 있을까 살피실 것 같은데 있습니까? 뭐 DPC라던가 LB세미코, 뭐 넷마블도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만은 BTS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또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은 아직 기회 있다고 보세요? 네. 자, 우리 한번 키이스트 보겠습니다. 네. 자, 키이스트 보면 어떤가요? 지금 60일 이평선에서 딱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
DPC 움직일 때 키스트가 생각보다는 좀 못 갔어요. 좀 윗골이 자꾸 단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윗골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초가 정도만 한 2,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지하면서 거래 없이 행보하게 되면 어제도 거래였고 오늘도 거래가 없죠. 아직은 뭐 장 초반이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엔터 쪽에서도 조금은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키이스트 같은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절을 해야 되는 쪽과 지금도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종목들 지금 최택규 전문가의 멘트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요. 좀 정리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소부장 쪽으로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정부의 전략 발표가 2.0이죠. 소부장 2.0. 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 신나게 잘 달리면서 신고가가 이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 재료가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 전략 발표와 함께 전후로 해서 어떤 대응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근데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그 종목은 급등합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고점이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거의 하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제 내일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발표를 했는데 주가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못 갑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들이 그거에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일단 일본 수출 규제 1년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오히려 아베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이러한 비아냥거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 일단은 우리는 일본의 이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멘텀이 됐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전략에 보면은 결국 이 소부장 이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이제는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IT 반도체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고요. 거기에 바이오, 또 클라우드하고 소프트웨어, 그 디지털댐 이야기 했었죠. 결국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5G, 이들 섹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들 쪽 종목군에서 우리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조정은 줄지언정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기업은 동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 쪽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 갖고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장기 성장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거는 맞다라고 그렇죠. 이제 다 주시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고점주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SNS 이런 거 좀 핵심 종목들 조금 더 봐주세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동진 시스템. 동진 한번 세미캠 볼까요? 네. 이나 와이엔텍 뭐 원익 IPS도 장비단에서는 많이 올라왔고 거의 다 근데 요즘 다 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기간 조정 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동지 세미캠 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횡보하고 있죠. 자,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대 항복 나온 이 저점인데 아주 시간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요날 나왔던 장대 항봉의 저점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 저가가 26,950원이거든요. 여기를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요 20일 이평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지지해주고 행보하게 되면은 내일 그러한 발표에 의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 될 가능성은 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부터는 고점에 있는 종목은 조심하자. 결국 얘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작은 돈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아주 큰 돈으로 끌어올려야만이 2배, 3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배, 3배 올렸을 때 선수들은 이제 빠져나갈 시기를 기다리면 공매도 이런 것 그냥 타켓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저점을 어느 정도 익절가 내지는 손절가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시고 오히려 이 종목이 요런 자리에 있다면은 더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워낙 올라갔고 이격 벌어지면서 횡보하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은
하단에 있는 종목 갖고 우리가 매매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저희가 한번 이동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큰 그림은 어떻게 또 잡아주시고 갈까요, 전문가님? 네. 조정은 매수 기회다. 조정은 매수 기회다. 시장이 박스권 상단 가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 만들고요.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하단에서 충분히 매수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어제부터 이제는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은 결국 다음 주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잘 활용하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저희 눈을 한번 갖춰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